자, 오늘은 이제 대표값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 대표값이라는 건 통계의 대표값이에요. 통계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자료를 이제 통계를 내는 거를 통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통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서 다시 한번 통계를 배우고, 통계라는 게 요새 좀 중요한 화두잖아, 그치? 뭐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다 통계를 기반으로 한 학문이기 때문에 통계라는 걸 이제 우리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통계에서 이제 우리 대표값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료 전체의 중심 경향이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값으로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들, 이제 우리가 대표값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가 대표값에서 크게 세 가지를 한번 같이 배워보고 정리를 할 건데, 뭐가 있냐면은 평균이 있고요, 중앙값, 최빈값이 있어요. 자, 우리 평균이라는 건 알고 있어. 왜냐하면 우리 시험 성적을 봤을 때 우리 시험 성적을 평균을 내잖아. 어떻게 하죠? 다 더한 다음에 그거의 개수로 나눠주는 걸 우리가 이제 평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전체 자료의 값의 합을 자료의 값의 개수로 나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 평균을 내고 싶은데 7과목의 평균을 내고 싶어. 그럼 7과목의 점수를 다 더하고 7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앙값이라고 있는데, 중앙값은 작은 순서로 크기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값을 우리가 중앙값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만약에 중앙값이라는 게 이제 자료가 홀수게 있으면 1, 3, 5 이렇게 있으면 이 3이 중앙값이겠죠? 근데 1, 2, 3, 4 이렇게 있을 때는 얘네들의 지금 누가 중앙이다 라고 얘기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2와 3을 더해서 2로 나눈 걸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료가 홀수게 있을 때, 짝수게 있을 때 하는 방법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최빈값이라고 있는데, 빈이라는 게 우리가 빈도거든요. 빈도라는 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났는지를 체크하는 게 빈도예요. 자, 그럼 최빈값이라는 건 가장 많이 빈도수가 높은 거, 가장 많이 출현한 거를 우리가 최빈값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료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우리가 최빈값이라고 하고 자, 값의 도수가 가장 큰 값이 1개 이상 있을 때, 그러니까 최빈값이 하나만 정해지는 건 아니고 모두 최빈값이다. 2개, 3개 될 수도 있어요. 최빈값이. 네. 그러면 한번 문제를 좀 같이 볼게요. 자, 다음 자료의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자, 일단 평균부터 한번 구해보자. 5개니까 5개를 더해서 5로 나누면 돼. 12, 그 다음에 6, 18, 7, 25네요. 그래서 25를 5로 나누면 평균은 5겠죠. 자, 그 다음에 작은 순서부터 나열해 볼게요. 3, 3, 4, 7, 8. 네, 작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값을 우리가 뭐다? 중앙값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최빈값이라는 거는 가장 많이 나타내는 거 누구야? 3이 2번 나타냈죠. 그래서 3이 뭐다? 최빈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얘네 다 더해 볼게요. 더하면 28, 그 다음에 11 더하기 18은 몇이에요? 29, 16 더하기 21은 27 이렇게 돼 있죠. 자, 29 더하기 27은 몇이냐면은 56이죠. 56 더하기 28 해주시면 되겠네. 그럼 몇이냐면은 84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합이 84니까 6으로 나눠주시면 이거 몇이에요? 4죠. 평균이 14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평균. 자, 그 다음에 중앙값은 작은 거부터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11, 11, 12, 16, 16, 18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럼 지금 보니까 중앙이 10이랑 16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자고? 둘이 더해서 평균을 내자고. 자,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평균이죠. 그래서 12와 16의 중앙은 누구예요? 14죠. 아, 중앙값도 14구나. 자, 그 다음에 최빈값 볼게요. 가장 빈도수가 많이 나타나는 게 11도 2번, 16도 2번이죠. 최빈값은 여기서 2개야. 11이랑 16, 2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 줄기와 잎 그림은 우준의 반 학생 10명이 통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조사하여 그린 거래. 자, 0-5, 0-5는 5분으로 하래. 아, 그러니까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분이에요, 분. 자, 그래서 중앙값이랑 최빈값, 평균 각각 구하여라 라고 지금 했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 평균부터 한번 구해보자. 평균부터. 자, 일단 평균은 이거 5분이고 6분이죠.
네, 5분, 6분. 얘는 1시간, 1시간 3분, 1시간 3분, 1시간 7분.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자, 왜냐면 지금 시간을 조사한 거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에 2시간 1분, 2시간 2분, 2시간 4분, 2시간 8분이죠. 그쵸? 자, 그래서 얘네를 이제 다 더할 거야. 5 더하기, 6 더하기. 자, 그 다음에 평균이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은, 네, 1시간은 60분이죠. 그 다음에 63분, 그 다음에 63분, 67분, 뭐 이렇게 나타낼게요. 자, 그 다음 2시간은 120분이니까 121, 122, 124, 128 이렇게 나타낼게.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한 다음에 네, 이거 10으로 나눌 거야. 10으로 나눌게요. 11, 71, 그 다음에 126,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더하면은 몇이야? 70이랑 67 더하면 138.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더하면은 몇이죠? 264. 264랑 121 더하면 몇이에요? 385. 385랑 122, 124, 128을 더해보자. 자, 일단 얘네는 지금 보니까 여기에다가 4를 주면 124가 3개죠? 그래서 3 곱하기 124. 이렇게 나타내도 상관없겠네요. 자, 3 곱하기 124는 몇이에요? 372죠. 네, 372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주시면은 7, 그 다음 5, 7. 네. 그래서 10으로 나눠주면 75.7이죠. 75.7분이다, 평균이.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1시간 15분, 15.7분이라고 할게요. 15.7분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앙값 한번 볼게요. 중앙값은 지금 순서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중앙값은, 짝수계니까 5번째랑 6번째야.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거든요. 1시간 3분이랑 1시간 7분이 지금 네,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3분이랑 1시간 7분을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1시간 몇 분이겠어요? 5분. 자, 그 다음에 최빈값 한번 보자. 자, 최빈값은 몇이냐면은요,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게 일단 3 두 번 나왔네. 지금 이게 제일 많죠? 1시간 3분이 최빈값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5명의 몸무게를 조사하여 나타낸 건데, 몸무게 평균이 49kg일 때 학생 B의 몸무게를 구하래. 얘를 X라고 놓고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눴을 때 49여야 되죠. 그러면 40이랑 65 더하면 111, 111이랑 52 더하면 163, 163이랑 39 더하면 202, 202 더하기 X를 5로 나눈 게 몇이다? 49다. 양변에 5 곱하자. 그러면 얘가 245죠? 245니까 X가 43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필수예제 3번. 다음 자료는 연운의 반 학생이 10명이 일주일 동안 가족과 대화한 시간이다. 평균이랑 중앙값을 구하고 대표값으로 적절한 것을 말하세요 라고 했네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그러면은 자료에 극단적인 값이 있으면 평균보다 중앙값이 이제 평균보다 대표값으로 적절해요. 네, 중앙에 있는 게 극단적인 값이라는 거는 뭐 지금 이런 거야. 100이 600이 갑자기 튀어나왔지, 그치? 이런 값들이 있을 때는 평균이 갑자기 확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얘 하나 때문에. 그쵸? 얘가 많이다 라고 해봐. 갑자기 평균이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자료에 극단값들이 있을 때는 네, 중앙값이 더 평균보다 적절하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충 뭐 한 70에서 80 언저리에 있잖아, 값들이. 70에서 뭐 한 90 언저리에 있는데 얘만 600에 있는 거잖아요. 일단 평균을 구해보자. 평균을 구하면 일단 135. 135랑 95 더하면은 몇이죠? 네, 230. 230이랑 73 더하면 303. 303 더하기 93은 네, 393. 여기까지 493. 계산하기가 힘들어. 75 더하기 92는 몇이에요? 167. 여기다 80 더하자. 그럼 몇이야? 247 더하기 6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1093 더하기 247.
그러면은 몇이죠? 0, 그 다음에 4, 네, 3, 1340이네. 이걸 10으로 나누면은 134분이잖아. 평균이.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134의 근처에 있는 게 없는데 얘 때문에 평균이 엄청 올라간 거야. 자, 그럼 중앙값 한번 보자. 중앙값은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니까 우리 지금 총 10개니까 6번째까지만 보면 돼요. 5번, 6번째가 중간이니까 자, 65, 그 다음에 70, 그 다음에 73, 그 다음에 75, 그 다음에 80,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90. 자, 얘네들의 지금 평균이 5번째, 6번째 평균이 중앙값이다 하면 되겠죠? 80이랑 90의 중간이 몇이에요? 85죠. 85가 이 값들을 대표하기에 더 적당하잖아요. 134보다.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평균보다는 중앙값으로 표현하는 게 네,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우리 산포도 한번 볼 거예요. 산포도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흩어질 산이야. 흩어질 산. 그래서 분포할 때 포야. 분포. 자, 그래서 산포도라는 건 흩어진 정도를 수치화한 거를 우리가 산포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흩어진 정도라는 게 뭐냐면 자료의 변량. 변량이라는 건 변화하는 값이야. 아까 우리 뭐 부모님과 가족과 대화한 시간 이런 것들이 변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 값이야. 그럼 얘 대표값처럼 대표값 3개 있었잖아요. 그럼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편차라고 얘기를 하고, 뭐 나중에 또 배워요. 분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변량들의 대표값을 중심으로 모여 있을수록 산포도는 작아져요. 그 흩어져 있을수록 산포도는 커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거 평균 50이거든요. 얘도 평균 50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더 모여있어? 얘가 더 모여있죠. 그럼 얘가 산포도가 작은 거야. 왜? 덜 흩어져 있으니까. 얘가 산포도가 큰 거야. 왜?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산포도다라고 얘기해요. 둘 다 평균은 똑같은데. 자, 그러면 일단 편차라는 거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편차는 뭐냐면은 변량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예요. 편차는 다시 변량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야. 자, 그럼 여기 편차 구해보자. 아까 평균 50이었죠. 그럼 마이너스 40, 0, 40. 얘가 편차가 되는 거야. 자, 얘는요, 마이너스 5, 0, 5 이렇게 되는 거야. 편차가 평균 빼면은. 자,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래. 더해볼까? 0이네. 여기도 0이네. 아, 그래서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변량이 평균보다 크면은 편차는 양수야. 양수인 거 보자. 평균이 50이니까 90이 50보다 커서 양수다. 그 다음에 당연히 45는 평균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편차가 음수가 나온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변량은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절대값이 작을수록 가까워지는 거죠. 네. 편차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각 변량에 일단 자료의 평균 구하고 편차 구하래. 평균부터 한번 구해보자. 11, 12, 13, 14, 15네요. 그렇죠? 네. 그럼 11이랑 15 더하면 26, 26, 52 더하기 1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65고요. 얘를요, 또 5로 나눠주면 13이네. 평균이 13이다. 자, 편차는 여기에 12에서 13 뺀 거야. 14에서 13 뺀 거야. 15에서 13 뺀 거야. 13에서 13 뺀 거야. 11에서 13 뺀 거야. 이렇게 되죠? 다 더하면 몇이라고요? 0이라고요. 이게 편차다. 자, 다음 표는 지연이네 동네에 있는 5가구의 자녀의 수를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자, 편차의 합은 아까 몇이라고 그랬죠? 항상 0이라고 그랬죠? 더해보자. 0이네. 1이랑 x 더해서 0이어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5가구의 평균이 2명이래. B가구의 자녀 수를 구하래. 그러면 x 이 자녀 수에서 얘를 네모라고 할게요. 네모에서 평균을 뺀 게 뭐라고? 편차라고. 네모는 몇이야? 1이죠. 한 명이네. 한 명.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 분산과 표준편차 알아야 되는데 분산과 표준편차는 산포도의 한 종류예요. 편차는 산포도는 아니고 산포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분산과 표준편차에 대해서 필요한 개념이에요. 자, 분산의 정의는 뭐냐면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다시 분산의 정의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렇게 외우세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아,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내는구나. 그럼 왜 제곱을 할까? 제곱을 안 하면은 다더하면 빵이잖아. 어차피 항상 평균 0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편차에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는 거야. 자, 제곱을 하면 항상 양수가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산포도가 크면은 분산이 커요. 네. 그럼 표준 편차의 정의는 뭐야? 분산에다 루트 씌운 거야. 네. 이거는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자, 다시 편차의 제곱의 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분산이. 자, 편차의 제곱의 합부터 구해보자. 일단 평균부터 구해볼게요. 14, 15, 16, 17, 18이니까 이거 가운데 있는 게 평균이에요. 16이 평균이겠죠. 계산해보면 16 평균이에요. 자, 16이 평균이니까 편차 한번 구해볼게. 빼기 1, 1, 빼기 2, 0, 2. 평균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편차 다 더해봐. 몇이야? 0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겠죠. 0이죠. 아, 그러면 16 평균 맞네요. 자, 편차의 제곱의 합 제곱하자 1, 제곱하자 1, 제곱하자 4, 제곱하자 0, 제곱하자 4. 편차의 제곱의 합이 지금 몇이냐면은 10이에요. 그럼 분산은 이거를 개수로 나눈 거라고, 2라고요.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 루트 씌운 거다. 그래서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5로 나눴으니까. 자, 아래 자료는 하균인의 반 학생 6명의 줄넘기 2단 뛰기 횟수이다. 줄넘기 2단 뛰기 횟수의 평균이 10회일 때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자, 평균이 10회래. 자, 일단 x 구하자. 자, 일단 얘 편차 구하면 0이고요. 2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3이고요. 0이네요. 일단 여기까지 편차의 합이 몇이냐면 마이너스 2야. 그럼 여긴 편차가 2여야지 0 되겠죠. 여긴 10이겠죠. x가 10이다. 자,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얘 편차는 2죠. 편차 제곱 한번 해보자. 4, 1, 9, 4죠. 0은 뭐 제곱해봤자 0이니까 총 몇 명이야? 6명이니까 6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18이네. 그래서 3이다. 표준 편차는 뭐다?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다. 그냥 따라오는 애예요. 자, 그 다음 우리 산점도와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산점도라는 건 산은 아까 흩어질 산이라 그랬죠. 흩어져 있는 점들을 확인해서 얘네들이 x와 y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조사를 하는 거야. 산점도라는 건 두 별량 사이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별량 x, y를 좌표평면 위에 점으로 찍는 걸 우리가 산점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상관관계는 뭐냐면은 두 별량이 x가 변하면서 y 값도 변하는 경향이 있으면 그걸 이제 상관관계라고 하는데, 상관관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양의 상관관계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 그 다음 관계가 없는 애들이 있어. 양의 상관관계는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지면 이걸 양의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음의 상관관계는 x값이 커지는데 y값이 작아지면 이걸 우리가 음의 상관관계라고 해요. 그러면은 x값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 분명하지 않을 땐 상관관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양의 상관관계는 x가 커지면 y도 커져야 되니까 이런 대각선, 오른쪽 위로 향하는 대각선이 되겠죠. 자, 그런데 두 개를 보시면은 얘가 더 강하다. 이 y는 x, 지금 이 선이 있죠. 이 선에 점점점 붙어 있을수록 상관관계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상관관계가 약하다고 얘기해요. x값이 커질 때 y값이 감소하면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이에요. 얘네들이.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선에 붙어서 다닥다닥 붙어 있을 때는 상관관계가 강하다. 이때는 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는 x가 커질 때 y 모르겠죠? 상관관계가 없다. 이것도 없다. 이것도 없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고등 과정에서 나오진 않으니까 시험만 우리가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산점도를 그리래. 여긴 과학이고 여긴 수학이네. 그럼 과학 60, 60 A 찍어보자. 여기고 A가. 자, 그 다음에 B 80, 70 80, 70 찍어. 그 다음에 C 90, 70 90, 70 그 다음에 D는 90, 80 여기고요. 그 다음에 E는 100, 100 이거네요. 네. 그럼 상관관계가 대체적으로 x가 커지면 y도 커지죠.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 보시면은 뭐냐면은 얘랑, 네, 여러분들 그림 보이죠? 리을이랑 니은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네요. 가장 약한 음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는 일단 얘랑 얘거든요. 자, 그러면은 덜 모여 있는 게 더 약하다고 했죠. 얘가 더 약한 상관관계네요. 상관관계가 없는 애들은 디귿이랑 미음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 그림은
어느 반 학생 15명의 수학 성적과 영어 성적에 대한 산점도다. 자, 수학 성적과 영어 성적이 둘 다 80점 이상인 학생을 구하여래. 80점인 걸 이렇게 그으세요. 80점. 80점. 80점, 둘 다 80점 이상인 애들은 얘네죠. 그쵸? 그래서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네 명이다 하면 되겠죠? 자, 수학 성적과 영어 성적이 같은 애들이, 같은 걸 쭉 이어보면 되겠죠? 잘못 이었다. 같은 애들을 쭉 이어볼게요. 자, 이게 지금, 네, 수학 성적이랑 영어 성적이 같은 애죠? 몇 명이에요? 5명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수학 성적이 영어 성적보다 높은 애. 이게 같은 애들이야. 그럼 이 위에가 영어 성적이 더 높은 애들이고 아래가 수학 성적이 더 높은 애들이죠. 몇 명이야? 4명이네. 그래서 15분의 4다. 수학 성적이 더 높은 애들이네요.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5명이니까 15분의 5다. 네. 그래서 15분의 6이네요. 죄송합니다. 15분의 6명이네요. 여기에다 이제 100 곱하면 퍼센티지 되는 거죠. 15분의 6은 약분하면 3으로 약분하면은 네, 5분의 2죠. 5분의 2 100 곱하면 네, 40이죠. 그래서 40%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름철 기온이 높아질수록 에어컨 사용 시간도 에어컨 사용 시간도 대체로 늘어난대. 아, 둘 다 대체로 커지네. 이걸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죠. 자, 그래서 상관관계를 3점도로 옳은 것은 네, 기억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